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도 장이 확실히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장이 밀리는 장에서는 확실히 이 수급의 흐름이 딱 하나 어떤 색깔이 띄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수급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외국인은 그래도 색깔을 띠고 있다면 금융주들, 한화생명,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쪽을 좀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좀 다양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사고 있고요. 한화솔루션, S-오일, 애경유화 이렇게 좀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 소식이 나왔죠. 이 PVC 투자 소식과 관련해서 한화솔루션으로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수급의 흐름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1라운드 외인 대 기관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화신과 DPC. 외국인은 화신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의 선택은 DPC입니다. 연관성이 없는 더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뭐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본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포커스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밀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 삼성가에 대한 상속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금리 여파 혹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만약 상승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력하게 매수를 외치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정짓고 현금화를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에 따른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반도체 IT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 산업들 뭐 지금 화신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 그리고 DPC 같은 엔터주 관련해서는 사실 원달러 환율에서는 어느 정도 사정권을 좀 벗어나 있는 본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은 이 두 가지 섹터를 놓고 움직이는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신을 포함한 이제 전기차 관련주, DPC를 포함한 미디어 엔터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두 종목군도 지금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원달러 환율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구성도 찰지게, 재미지게 가지고 오는 김태성 팀장님. 자, 그럼 1라운드 승자를 바로 보겠습니다. 1라운드 승자 열어주세요. 자, 화신, 외국인의 선택 화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세원이라고 하는 종목을 공략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루시드 혹은 리비안 관련주로서 충분히 시세를 한번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신 같은 경우에도 리비안의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국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전기차를 만듦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로 보자면 현대 기아가 있듯이 미국에 도 이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혹은 루시드 같은 기업들도 전기차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하게 지금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품주들은 테슬라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보여줬던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좋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자연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굉장히 크게 한번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기보다는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완성차 모델 기업들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은 잠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관련 종목군들은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 탄력도를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순히 그냥 리비안 테마, 루시드 테마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현대 기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기아가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남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데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지금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주로 인해서 화신 부품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를 넘어서는 실적이 받쳐주는 주가의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실적과 테마 모두 다 그렇죠. 갖추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화신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라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요.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에 1차를 매수를 하시고요. 나머지 2차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다른 종목군들은 사실 목표가를 굉장히 많이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뭐 20,000원, 25,000원 그렇게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단기 시세를 좀 기대하면서 12,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손절 가격은 8,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최고점을 좀 돌파하고 난 이후 상승 그렇죠. 추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8,500원으로 화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대결 열어볼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선택하고 있고요. 기관은 SK바이오팜입니다. 너무 쉬워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한 가지 공통된 고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과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사실 의구심은 있고 불확실성은 있어요.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 이제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보다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코로나19 때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겪었냐? 가격이 이제 낮아진 종목군들.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하락에도 당연히 그러한 모습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공포 속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SK바이오팜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혹은 실적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종목군들을 한번 지금 위치에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의 대결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세요.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사이좋게 1승씩 챙겼습니다. 기관의 픽 SK바이오팜입니다. 네, 일단 뭐 그 전에 셀트리온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점차 좀 회복을 기대를 할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SK바이오팜이 조금은 더 빠르게 변동성을 긍정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SK바이오팜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체크를 할 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바이오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한다면, 두 번째는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기술력을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저 기업은 기술력이 좋고 나쁘고를 알 수 있느냐. 일단 우리나라에 시판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혹은 중국이라든지 이제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팔리고 있느냐 없느냐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의 이 뇌전증 신약이 효과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판매고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힘입어서 지금 한중일 또 임상 3상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적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기술력만 있으면 주가의 탄력도는 굉장히 또 빠르고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미국 해외에서도 점차적으로 효능을 입증을 받아서 판매고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한번 낮은 위치에서의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의 투자 포인트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SK바이오팜은요 굉장히 주가의 위치가 낮습니다. 네, 주가의 위치가 낮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지금 가격이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조금 더 입각한 전략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관련주도 화신처럼 지금 당장 단기 변동성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전략이 조금 더 맞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99,7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0만 원 전후로 그냥 계속 한번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에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여기서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는 12,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그리고 12,000원이라는 매물만 소화를 해준다면 충분히 15만 원대까지의 매물까지도 15만 원대까지의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가격 전략도 모두 나왔습니다. 목표가 12만 원이고요. 손절가 9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공략주 열어주시죠. 자, 우리 산업을 오늘 딱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지수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제 최근 들어 보면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많이 힘이 좀 붙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에 비해 일단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현대차, 기아가 있을 것 같고 그 하위단으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러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조금 더 붙여보자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우리산업과 같은 기업들이 충분히 따라 움직이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산업에 기대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판매 대수에 따른 실적 증가, 두 번째, 친환경 차량에 대한 여전히 충분히 외형 성장이 가능한 부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실적과 더 높은 외형 성장을 현대차, 기아가 계속 만들어 가는 대로 뒤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대차, 기아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까지 갈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우리 산업이라고 하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지금 위치보다 더 좋은 상승 방향성을 태우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1라운드에서 봤었던 화신하고도 같은 좀 결을 맞죠.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모멘텀을 한번 놓치지 않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산업의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볼게요. 네, 일단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보면서 그 거래량이 좀 많이 붙어주고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리비안, 루시드 관련주들의 흐름과 비교해서 보면 거의 뭐 90% 일치한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종가에 일단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35,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저는 한번 더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22,000원이라는 가격대 최근에 테마의 힘, 뉴스의 힘이 붙기 전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 목표가 35,000원이고요. 손절가 22,000원. 이 목표가가 좀 제대로 돼가지고 꼭 우리 산업, 너네 산업 말고 그렇죠. 우리 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오늘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